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SPM에서 출시한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 조약돌 87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조약돌 시리즈는 원래 75% 배열인 조약돌 7호만 출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배열인 텐키리스 레이아웃으로 나왔네요. 4가지 색상으로 나온 이번 조약돌 87은 색상별로 스위치가 다르게 나왔고요. 퍼플 컬러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노란 거는 내부 부품 여분으로 들어있는 거고, 여기 있는 나사는 탑 마운트용 나사인데요.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볼 캐치 방식으로 결합된 하우징이라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보강판을 나사로 결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결합 구조가 이 노란색 덤벨 가스켓 마운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상판에 결합을 해주고, 이 나사를 상판에 고정해줘서 탑 마운트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식인 가스켓 마운트가 질리셨으면은 지금 보는 탑 마운트 방식으로 바꿔줘가지고 결합해주는 것도 키보드를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무선 수신기가 이 하우징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볼 캐치 구조라서 튜닝이 편한데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중간에 너덜너덜한 케이블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진짜 깔끔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2.4G 무선 연결은 이 USB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유튜버인 제가 볼 때 진짜 이 SPM이라는 브랜드는 현재 기계식 키보드 시장의 유행을 완전히 선도하는 정말 감다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작인 목세 스위치부터 몽돌 스위치도 있었죠. 그 이전부터 다른 브랜드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까지 앞을 내다보는 제품을 생산해왔고, 가격대까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와서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자, 모든 색상의 실물은 이렇습니다. 전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 노란 컬러는 조약돌 7호의 퍼스트 에디션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이렇게 클래식한 맛이랑 세련된 맛,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네요. 하우징 색상별로 이렇게 케이블 컬러를 맞춰놓은 섬세함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네요. 자, 그리고 이 퍼플 컬러가 스페셜 에디션인데, 일반 버전은 이렇게 상단 배지가 하우징이랑 깔맞춤이 되어 있는데, 스페셜 에디션은 이렇게 광택이 살아있는 금속 배지가 들어가 있고, 일반 버전의 하판은 이렇게 거울이 붙어져 있는데, 스페셜 에디션은 훨씬 세련되게 잘 나왔네요. 이거는 확실히 스페셜 에디션이 괜찮은데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갖고 있고 한글 각인 깔끔하게 박혀있네요. 보강판은 스페셜 에디션과 일반 버전 모두 플렉스 컷이 들어간 PC 보강판을 채용했고요.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된 PBT 재질의 키캡은 두께 1.6mm 정도가 나갑니다. 두꺼운 부분은 1.8까지도 나오네요. 제품의 무게는 두 버전 모두 1.9kg 정도가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색상마다 스위치가 다른 조약돌 87 4가지 스위치 타건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조약돌 87은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걸 켜서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을 연결해 줄 수가 있네요. 발전된 모습 좋습니다. 자, 먼저 목세 스위치입니다. 저소음 키보드 시장에서 정말 핫한 스위치 중 하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스위치인데요. 원래 알루미늄 하우징에 이 저소음 스위치를 박으면은 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타건감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반 저소음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도각거림이 나오는 반저소음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목세 스위치와 조약돌 87, 이 알루미늄 하우징의 조합은 상당히 괜찮은 재미난 궁합을 내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미하면서도 풍성한 사각거림? 제가 이 오일리한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여전히 조약돌 87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풍성하면서도 포각이는 도각거림이 상당히 맛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압은 딱 적당한 일반적인 정도의 키압이고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저소음 목세 텍타일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도 참 예쁘게 잘 나왔네요. 방금 설명해드린 목세는 저소음 리니어 타입이었고, 이거는 걸림이 느껴지는 저소음 텍타일 타입의 스위치입니다. 저소음 텍타일도 요즘 정말 유행하는 걸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인데요. 이게 원래 넌클릭의 걸림을 지나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손마디에 충격이 쌓여 선호하지 않는 유저분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음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걸림의 재미 플러스 충격 완화가 돼버려서 기존에 갖고 있던 단점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린, 요즘에는 정말 핫한 그런 스위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크리미하면서 둥그렇고 포근한, 그러면서 좀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걸림을 갖고 있는 게 이 목세 텍타일 스위치의 특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요즘 스위치 참 잘 나오네요. 이게 참 강하고 둥근 걸림에 도각거림까지 추가된 텍타일 반저소음 스위치라니, 진짜 여러분, 이 기계식 키보드계에 현재 가장 힙한 힙스터 스위치가 바로 이 목세 텍타일 스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참 맛있네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스페셜 에디션에 장착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은행나무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슴슴하게 또각거리는 맛이 있는 스위치고요. 키압은 일반적인 정도입니다. 이 조약돌 87에 들어간 모든 스위치가 다 딱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스탠다드한 키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스위치는 약간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슴슴한 느낌은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스위치는 금방 질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슴슴한 도각거림은 은근히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타건하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키보드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진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거 좀 더 깔끔하게 좀 나왔으면,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얌전한 도각거림이 매력적인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비스커스 V2 스위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은행나무 스위치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특징이 좀 비슷비슷한 계통의 스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좀 더 깔끔한 맛으로 잘 나왔네요. 두 스위치 중에서 제 취향은 이 히비스커스 V2 축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살짝 좀 더 하이피치라고도 할 수 있고, 살짝 미들톤이 하이 쪽에 같다라고 엄밀히 나눠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팡팡 터지는 그런 조약돌 리니어 스위치가 유행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런 슴슴하게 매력적인 맛이 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압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약돌 87의 모든 스위치를 타건해 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스테빌라이저에서 착착거리는 철심 소리는 전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쩝쩝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의 밸런싱이 좀 아쉽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여러가지 색감 선택지가 있어서 좋고, 커스텀 튜닝을 하기 용이하게 내부와 결합 구조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소음 알루미늄에 입문하고 싶으신 유저분들이나 커스텀 키보드 튜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좋은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약간 슴슴한 조약돌?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도 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